여러분, 서강대 김영익 교수 요즘 부쩍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쏟아내지요. 첫 번째 쏟아낸 것은 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시기가 1년 혹은 2년 안에 온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시점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언론을 통해서 경험 못한 위기가 언제든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충고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내년 한국 증시에 큰 폭의 하락이 오는데 그 하락의 이유가 기업들의 줄파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또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섬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실제 실전 투자자이기도 하잖아요.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부사장까지 올라갔던 인물이고 실제로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야말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 거기에 대한 섬뜩한 경고들, 이것은요 어쩌면 그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기업 줄파산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단서가 좀비 기업의 비율입니다. 2020년 좀비 기업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에 보면 34.5%입니다. 34.5%라는 것은 기업 10개 중에 3개 이상이 영업이익을 내서 원금은 고스하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원금은 고스하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기업이 10개 중에 3개 이상이 그렇다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을 보면요. 2018년에도 좀비 기업이 많았습니다. 좀비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을 내서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1년 할 때는요. 뭐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2년, 3년이 됐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34.5%까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충격이죠.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부 감사를 받는 곳 25,871곳이거든요. 이것은요 기업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기업 규모가 큰 기업들이 10개 기업 중에 3개 이상이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은 더 심각해진다. 왜 심각해지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 인상이 내년에는 줄줄이 일어날 겁니다. 게다가 내년 3월에 대출 만기 연장 222조도 안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는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당장 올 11월부터 인상을 하고 내년 1월도 인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기업은 줄파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예측. 결국 말입니다. 기업이 줄파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증시가 증권시장이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부채 비율 사실 굉장히 커요. OECD에서 이야기하는 걸 국제금융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대한민국의 국가
예, 기업 부채는 GDP 대비해서 115%입니다. 전 세계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이에요.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 중국을 같은 나라라고 봤을 때는 4등입니다. 115.0%라는 것은요. 기업들의 부채가 지금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파산을 몰고 올 거라는 이야기를 김영익 교수는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정시는 폭락하고 정시가 폭락하게 되면 우리 경제까지도 엄청난 충격타를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액도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기업 부채가 2220조 3천억 원입니다. 2220조 3천억 원. 와우,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도에 여러분 2020년도 GDP를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예, 1933조 정도 됩니다. 1933조요. 그러면 1933조면 지금 적어도 기업 부채는 GDP 한 나라 국민들이 생산하는 총액보다 지금 300조 이상 많다는 거예요. 300조 이상. 300조면 여러분 예,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300조면. 게다가 내년 3월에 예, 기업 대출 만기 연장,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 예, 중견기업까지가 대부분 망라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222조거든요. 예, 그러면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업 빚과 민간 빚이 합쳐지면 4321조라니까 이것도 엄청난 빚이잖아요. 기업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최근에는요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기업의 줄파산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또 하나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하는 기업 줄파산의 단서는요. 이겁니다. OECD가 매달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인데 이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지난 6월까지는 계속 상승해 오다가 6월부터 7, 8, 9 3개월 동안 경기선행지수가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꼬꾸라지는 모습.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어쩌면 세계 경제가 지금 꼬꾸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감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 잘 기억해 놓자고요. 대한민국은요.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미터를.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매달 1일 날 여러분도 아는 수출입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매달 1일 날. 그야말로 그 달이 끝나면 그 다음 달 1일 날 수출입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구조상 여러분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 실제로도 소비하고 수출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올해 3분기 기준만 하더라도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고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얼마나 되느냐? 투자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10%가 투자예요. 경제 성장률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가 소비, 그죠? 수출, 투자인데 여기에 소비, 민간 소비가 46%고 수출이 44%예요. 나머지 10%가 투자라는 겁니다. 이렇다면 말입니다. 수출 중심의 국가 이러면 세계 각 나라로 다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가 수출이 좋아졌느냐 아니면 수출이 줄어졌느냐가 세계 경제가 지금 피고 있느냐 아니면 지고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경제의 지표 중에 경기선행지수, 그것도 OECD가 조사하는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7, 8, 9월이 떨어졌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바로미터가 되니까. 그것도 말입니다. 어떤 품목이 더 떨 것인가, 어떤 산업이 더 떨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국가가 더 떨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김영희 교수가 이야기한 게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가 보복 소비가 일어나니까, 그죠? 보복 소비가 쫙쫙쫙쫙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게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수출의 가격 단가까지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각 나라들이 주목하는 것도 당연하죠. 수출이 어떤 품목이 어느 나라로 많이 갔다는 게 이게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떤지 이렇게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국에다 도입해 보면 한국은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당장 말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6개월 이후 거를 현재로 반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뒤, 그러니까 7월, 8월, 9월 떨어졌으니까 7, 8, 9, 10, 11, 12. 올해까지는 경기가 좀 어떻게 버텨가지만 내년부터는 상반기는 모르겠으나 상반기는 조금씩, 왜냐하면 돈을 많이 푸니까 우리는 지금 돈을 풀고 있잖아요. 조금씩 좋아질 수 있으나 결국 상반기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게 꼬꾸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요, 내년 하반기에 지금 주가가 3,000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스피가. 이게 2,550선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2,250선. 그러면 지금하고 따지면 많게는 500이죠. 500. 지수가 500이 떨어져요. 3,000에 500이면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3,000에 500이면. 이게 결국 말입니다. 한 15%, 많게는 한 17, 8%까지도 떨어진다는 건데, 이것은 어쩌면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아킬레스건, 우리 경제의 충격이 점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김영희 교수의 이 말입니다. 결국은 내년에 기업들 줄파산 일어난다는 경고, 내년 상반기는 조금 낫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 결국은 상고하저가 된다는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 경제에 나쁜 현상이 지금 들이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건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요, 내년 3월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어떤 시기든 넘겠죠. 어떤 시기든.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이 222조나 되니까요. 어떤 시기든 넘겠지만 결국 말입니다. 가게나 기업은요, 대출을 갚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기든. 이게 연부연납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매년 이렇게 분할해서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시기든 갚아야 된다는 사실, 그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지는 만큼 우리 경제에는 그만큼 더 충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장난 아니죠. 주 52시간제도 그렇지요. 기업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김영혁 교수의 이야기가 진짜 섬뜩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충격이 올지 안 올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그 충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참고로 김영희 교수님을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12월 초에 제가 모시기로 돼 있으니까요. 실제 12월 초에 모셔서 김영희 교수의 섬뜩한 경고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